유튜브 충청의 소리 2월 6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종 정경연구회 회장님이시며 서울시립대학에서 20여 년 동안 경제학을 강의해 오셨습니다. 현실을 보는 날카로운 시각과 예지로운 분석, 누구한테도 칭송받는 김준혜 교수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가 지금 모두의 그 미래, 불확실한 미래를 이렇게 암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운트다운은 되었고 정치적인 우리 그 로드맵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현실 그 정치 상황의 객관적인 견해, 교수님께서 보고 계시는 현실 정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충청인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특히 이 돌림병에 철저하게 대비하셔서 모든 충청인 모두가 건강하시고 또 간의 제절이 두루 평안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하고, 그리고 전 국민 역시 아주 안전하고 건강한 그런 삶을 이어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상당히 클래식한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과찬입니다. 요즘에 봄은 왔는데 우리 국민에게는 봄은커녕 동토가 아직도 녹질 않고 있는 듯합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혼란의 극치를 이루고 거기에다가 이 돌림병까지 이렇게 창궐하게 되니 참으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돌림병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그렇지요. 네. 네. 이게 돌림병도 국제적 돌림병이니까 우리 옛 조상들이 말씀한 대로 저는 돌림병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차피 현실 정치 얘기를 한다고 하면 참으로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참 난감하죠. 지금 문재인 정권은 완전히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밀고 나가는 이런 못된 정치를 그대로 구사하고 있고, 여기에 대응하는 야당은 속수무책이고 투쟁을 모르니까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 많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야당다운 야당이 하나도 지금 통합이라는 그런 어줍지 않은 이슈를 가지고 전부 배지에 연연한 야합을 하고 있습니다. 야합이라는 게 뭡니까? 야합이라는 게 개나지 전부터 해서 개새끼들이 뛰노는 게 그게 야합 아닙니까? 지금 정치판이 전부가 야합, 그런 집단들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울고 싶은 그런 심정일 뿐입니다. 지금. 그냥 비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현 그 정치 상황을 이제 예지롭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을 보는 시각 부분에 대해서 독재 포퓰리즘이 지금 주류다. 그리고 야권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야합 단계에 와 있어서 국민의 기대치를 전혀 망가뜨리고 있다.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 지금 혹시 김준혜 교수님께서 만약에 대안을 세우신다면 어떤 정치를 해나가실까요? 우선 포퓰리즘 정권이라 하는 것을, 역시 포퓰리즘은 이게 이제 대중영합주의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포퓰리즘 정권의 특색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사람들은 나를 추종하는 사람이 아니면 국민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국민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고 꿈결에도 국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국민의 이 계령은 추종 세력만을 국민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포퓰리스트들의 특징은 나를 추종하지 않는 인간들은 국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걸 예로서 특히 이북을 보면 압니다. 이북 김정은 저 괴뢰 집단은 공산당이 아닌 사람은 전부 소모품입니다. 그 국민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지금 문재인이가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추종 세력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같이 반대 세력은 그 사람이 국민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걸 모른단 말이지. 그리고 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대중영합주의이기 때문에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가진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특히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한 번 결정하고 무엇을 목표를 세우면 죽어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포기의 원칙.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이북 계래 정권이 3대 원칙이 다양성의 원칙. 그러니까 모든 정책을 세울 때 여러 가지를 세웁니다. 그리고 임기응변의 원칙. 임기응변. 예, 예. 그때 자라모가지 정책이죠. 그러니까 여론이 들끓이면 싹 멈추렸다가 또 잠잠하면 다시 내밀고. 오태동 정법에. 예, 그러고선 이 사람들은 포기라는 걸 모른다. 그러니까 한 번 목표를 세우는 것은 결코 죽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래서 이북은 김일성 이래에 김정일, 김정은 지금 오늘날까지도 남한의 적화통일이라는 것은 변할 수 없는 이가 진리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저 사람들이 무슨 변화를 가져올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국민을 속이고, 이게 바로 문재인의 아주 특성입니다. 특성. 이것을 모두 보통 패널들 또는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죄송한 얘기지만은 그걸 내로남불이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포퓰리스트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도덕윤리관이 아닙니다. 그자들의 도덕성은 정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전략 전술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조국이라는 놈 그 내로남불 현상을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요,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우리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윤리관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정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 이해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내로남불이니 저놈들은 염치도 없는 놈이라고 그거 말해봐야 그렇게 안 하면 저 사람들이 아닌 거죠. 아닙니다, 저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말은 그냥 투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전략을 짜야 돼요. 그 위선과 가증스러운 독선, 그리고 국민을 향하여 내뱉는 무차별적인 언어 속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타계한 신영복 교수를 존경하는 인물로 김원봉 선생을 소위 우상화하고 있는 일련의 이런 그 문 대통령의 사고 방식은 과연 그 이념적인 스펙트럼을 통해서 거의 사회주의화, 공산주의화 된 사람이 아니냐 하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세요? 아, 이게 사회주의다, 공산주의다. 저는 경제학자 입장에서 뭐 흔히들 사람들이 이런다. 공산주의는 망했고 자본주의가 승리했다. 그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본주의는 수정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존속하는 것이고, 공산주의는 불포기 원칙을 그대로 밀고 가기 때문에 제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오늘날 문재인 정권 하는 걸 보세요. 그저 남의 봉급까지도 지가 다 결정하지 않습니까? 무슨 최저임금이니 무슨 소득수성에서, 나는 경제학자지만 들어보지도 못한 경제용어입니다 이거. 그래가지고 그렇게 난리를 피우고 이런 용어를 듣지도 보지도 못한 것이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절대 포기하고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저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특성이고, 지금 이 포퓰리즘 정권의 또 한 가지의 특성은 국가 권력을 사유화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뮬러라는 교수가 포퓰리즘 정권, 포퓰리즘에 대해서 아주 다년간 연구해서 발표한 논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국가 권력의 사유화가 제일 목적입니다. 그 다음에 내 편, 나 추종자에 대한 무한의 지원, 그 반대급부를 지급합니다. 그리고 반대파에 대한 무차별적인 법률
적용입니다. 소위 그 적폐라는 이름으로 현재 그 800여 명이라고 그러죠. 예. 이미 지금 뭐 입창돼서 영어의 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모두 적폐 범죄자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또한 이제 그 말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은 특성 중에 하나가 반 엘리트주의, 반 다원주의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들은요, 기득권 엘리트를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매도해버립니다. 자기들이 더 많이 매도.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덕이라고 하는 잣대가 쟤들은 그건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의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에게 도덕성이 망가졌다. 이거는 그냥 자빠진 강아지가 앙졸거리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쟤들한테는. 예, 교수님 함에도 여론조사나 국민의 지지율도는 아직 40%대를 유지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대개 그 여론조사를 보면 10% 내외죠. 그렇죠. 10% 내외. 그러니까 침묵하는 90%는 자기의 의사를 내비치지 않고 내비치는 10% 여론, 그것이 40%대를 지금 육박하고 있고 정부 여당에서는 아직도 지지율도는 이렇게 살아있다. 이렇게 이해가 가지 않는 내외적인 선전수를 동원해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여 4월 15일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총선의 결과는 교수님께서 어떻게? 그러니까 저 사람들 지금 문재인 정권은요, 이 나치 독일의 그 괴벨스라고 하는 괴벨스. 예, 아주 그 망나니 같은 그 사람의 지론을 그대로 따라서 답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러니까 여론 조작에 대해서는 아주 이 탁월한 선견지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선전선동,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자들의 아주 습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괴벨스 얘기가 뭡니까?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처음에 사람들이 의심한다. 자꾸 하면은 혹시 그럴까? 또 거기다 자꾸 하면 결국은 속아 넘어가는데 100%의 거짓말보다는 99%의 거짓말에 1%의 진실을 섞는 것이 가장 국민을 속이고 그 선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저 사람들의 행태가 바로 괴벨스의 그 이런 거 아주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4.15 총선에서 흔히 이 보수 측에서 내년에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3분의 2까지 차지해가지고 개헌선을 우리가 막아줘야 되고 이거 다 헛소리들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이 아니라 금년이고요. 예, 그렇죠. 금년 4월 15일 선거에서 예, 보수가 지금 꿈꾸고 있는 부분은 교수님께서 볼 때 다 무의다. 예, 나는 기대는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래도 야권이 하나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당에 상당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대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김영우라는 사람을 갖다가 공관위원장. 예, 공관위원장 시킨 데 대해서 이런 미친놈들도 있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는 김영우가 발언하는 것을 그 현장에서 들은 사람인데요. 뭐라고 했냐? 98년도인가요? 그때 이 사람이 국회에서 그 모임이 있었는데 그때 촛불 정신을 개성하고 우리가 헌법을 개정해서 권력구조를 개편했는데 이거 문재인이가 주장하는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이게 천정배 다음에 얘기한 건데 그 양반이 지금 그 한국당에 와서
분발위원장을 할 게 아니라 민주당에 가서 그렇죠. 분발위원장을 하셔야 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보고 그러니까 지금 야당은 개념도 없고 정체성도 모호하고 그렇죠. 그냥 눈앞에 닥쳐 있는 어떤 어려운 현실을 타개로 해서 해서는 안 될 짓까지 하고 있는. 네, 그래서 야권이 통합을 하려면 우선 이 김무성이와 유승민이 이 배신자 놈들이 저지른 죄를 광화문 가서 60명 전부 탄핵에 찬성한 놈들 무릎 꿇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또 신박파라고 하는 잔류파 이놈들도 광화문에 가서 엎드려서 눈물로 호소하고 그걸 막지 못한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손이 팔이 닳도록 빌고 빌어도 보수 우파들이 뭉쳐줄까 말까 한데 어느 놈 하나 잘못했다고 하는 놈이 없고 서로 잘났다고 뇌 대가리 흔들듯 이렇게 하고 댕기니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그러면 그렇게 양 진영이 잘못했다고 빌면 우리 보수들은 아마 적극 지지해서 이번 4.15 선거를 승리를 이끌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교안이라고 하는 저 작대기가 하는 짓을 보면은 아니 유승민이 천하의 인간적으로 배신, 정치적 배신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인간적인 저 배신자를 저걸 끌어안고 그걸 통합이라고 주장하고 이게 무슨 되지도 않는 이재호 무슨 박형준이 이런 사람들이 어용 보수단체를 만들어가지고 통합하자고 그런데 춤이나 추고 이게 무슨 부담춤 추는 것도 아니고 망나니 춤 추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국민 하면서 개돼지 취급하고 저희들 오직 국회를 뺐지 그거 지키는데 아주 혈안이 돼가지고 가진 망나니 짓을 다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아주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